지사지 항상행복. 저 강의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2월과 8월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달이 되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소식이 이거 들었었거든요. 백일종 총재께서 지난 7일날 연설을 하셨고 오늘 딱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그동안에 안동을 3번을 다녀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동에 수천회를 하시느라고 그 강의를 하시고 저녁 늦게 도착하십니다. 오늘 또 이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한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심신이 굉장히 필요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십니다.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중한 우리 운영위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건설도 동부에 계시는 이원식 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국토 동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교육원 원장으로 계신 이원식 우리 아카데미의 운영위원으로 바로 오셨는데 아주 젊습니다. 싱싱합니다. 앞으로 주위에 젊은 분들을 많이 데리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등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좀 전에 서울지회 저기 종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과학회가요. 지회가 지난 코로나 일어난 이후부터는 많이 좀 침체가 됐어요. 아직 회복이 이제 되어지는 단계인데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지회만 모든 지회가 다 인원이 자꾸 줄어져요. 그런데 서울지회만은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회비도 제일 많이 내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유상권 지회장한테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가는 동태랑 맛집 그 식사집이 앞에 단체 손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늦게 와달라는 부탁이 왔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나고 와주시면 딱 정리를 해놓겠다는 부탁이 있어서 한 10분쯤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없는 분들 계세요? 없는 분 많이 계시네요. 교육장. 예. 지금 있죠?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요, 우리 이 교육장한테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발전기 행복 아카데미의 졸업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졸업과서의 제일 첫 번째 바이아케 아카데미 목표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행복하다는 거 하나하고 역지사지하는 거. 두 가지만 열심히 닦아나가도 어디 내놔도 도덕 교육에 대해서 80점 이상은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강의할 때 들어보면 수없이 여러 가지를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뭐만 소화성은 다 있습니다. 이게 가지가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대신에 열심히 여기에 심취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습관화 되자. 이게 발자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지요. 오늘 또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역, 4, 2, 3, 행, 5, 역, 4, 2,
항상 행복 역지사지 항상 행복 역지사지 항상 행복 국민학 다닐 때 모두 성적이 좋은 분만 얘기 나오셨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다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여기에 벌써 이미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 중에 한 가지가 131 또는 130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130의 1은 우리가 목표라고 그랬고, 제가 지난 한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이라는 건 뭐냐면 나, 남, 일,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이 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생기고 나, 남, 일 그리고 효만 같이 나가면 100점짜리 이 사람의 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고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요 나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행하는 말로 붕어빵 속에 요즘 붕어가 없습니다. 그죠? 빈대떡 속에 빈대 있는 거 봤습니까? 그것이 총각김치 속에 총각도 없더라고요. 칼국수 속에 칼 없더라. 그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 과연 내가 있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속에 과연 내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기업체에 시험을 보러 들어갑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인사 담당하는 이 담당자들은 고민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없어요. 전부 인터넷을 이렇게 봐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구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보고 써내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 전부 비슷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는 자기소개서는 점수를 못 받아요. 자기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좀 글씨가 매끄럽지 않고 앞뒤가 잘 안 맞더라도 자기의 내면을 갖다 표현하는 그 속에서는 그 사람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건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자. 내가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 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느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지 하면은 나를 자꾸 갖고 더 좋은 나로 만들고 싶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차를 다 가지고 있던 거죠.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차가 돼 있어요. 참 차가 이쁘고 좋아. 차가 이쁘고 좋으면 먼지도 털고 청소도 하고 거기 좋은 것도 이렇게 이쁜 거 달기도 하고 꾸민다 이겁니다. 싫으면 내버려 두는 집도 마찬가지. 제가 좋아하는 집을 하나 샀다. 그막 청소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림도 하나 갖다 붙이고 싶고 따듬고 싶어진다 가꾸고 싶어진다 그 사람도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면 자꾸 망가져. 그 보면요
걔가 요즘 굉장히 똑똑합니다. 요즘 걔가 되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 그 사람이 말이죠. 제일 나쁜 거는 개자를 갖다 붙여버려요. 뭐 복숭아도 되게 맛없는 거는 개복숭아 이래버려요. 개살고, 그지? 뭐 화가 잘 안 되면 개파이다 이래버려요. 걔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뭘 했냐면 우리 사람한테 좀 잘 보이자. 이쁘게 잘 보이자. 행동도 이쁘게 하자. 걔가 요즘 얼마나 이쁜지 봅니다. 애교도 잘 떨고 사람 말도 굉장히 잘 들어요. 그 요즘 걔가 아주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걔인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이 뭐 엄마가 어디 장보고 와가지고 걔 보고 아이고 해피야 엄마 왔어 엄마. 엄마가 되니까 그죠? 딸내미가 또 학교 가도 언니 왔어 언니 해피야 언니 왔어 언니. 그 차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요즘 걔가요 동남에 가면요 런닝머신 운동합니다. 걔 런닝머신가 붙어내버려요. 걔 유치원이요 3대1 처음에는 막 그냥 다 들어갔는데 요즘 경쟁이 심해가지고 이번엔 보면 3대1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걔 목욕탕 25,000원 사람 목욕탕 5,000원 되잖아요. 그죠? 이 걔가 요즘 살만 났습니다. 걔가 모르고 있잖아요. 요즘 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어. 왜냐? 자기를 좋아하면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가꾸고 싶어지게 된다. 내가 날 좋아하면 나를 점점 더 좋은 나로 가꾸고 싶어진다. 그죠? 그래 꽃이 하나 있다. 내버려둬 보면 죽습니다. 그걸 물을 주고 벌레를 없애고 자꾸 가꾸고 키우면은 아주 꽃이 피고 예쁘게 이렇게 이뻐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몸과 몸은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마음의 건강검진은 본인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바로 자기 자신, 자기 마음에도 먼지나 때가 끼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자꾸 가꾸어 나가요. 그러면 내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면 꼭 더 가꾸고 싶어요. 그럼 또 더 좋아져. 이렇게 계속해서 더 훌륭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내가 아니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뭐에 숫돌이 되냐면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 따라 하는 데는 귀신입니다.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거의가 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책상도 있고 이분은 옷도 있고 되게 비싼 옷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 옷도 전부 누가 만들었는 걸 한국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지금 우리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따라갈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봐요. 반도체고 무슨 원자력이고 조선이고 배터리고 텔레비 냉장고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건 거의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따라가서 만드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 생각 잘 안 해. 왜? 생각하면 그 고민되고 힘듭니다. 따라하면 쉬우니까 따라하는 건 아주 잘. 그러면
자기 인생도 남한테로 따라가 버려요. 아까 자기 속에 자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따라가면 자기 속에 자기가 없어요. 남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내가 제일 친한 내 가장 친한 오우아라는 이야기, 그 중국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우아라는 책. 수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나를 가장 가까운 보스로 삼겠다. 내가 나와 제일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 내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비결이고, 내가 내 도리를 하면서 하는 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나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많은 여러분 잘 아는 신이들 중에, 아유, 귀찮아서 나갈래. 뭐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그래야 못 나오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분들,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분들, 그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교육이 어떻습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점잖다. 말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는 자기 표현을 해요. 자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생각, 이견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요. 김정순 씨, 갑돌이와 갑순이 그런 노래 알지요? 나와봐. 빨리 나와봐. 우리 빨갛게 대표 가수. 갑돌이와 갑순이 마을에 살았대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해도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가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 갑돌이 뿐이래요. 안 그런 척해 그래요. 안 그런 척해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 서울시에 같이 살면서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해. 안 그런 척 했다 이거. 그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어. 그런데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다 이겁니다. 왜? 마음속에는 갑돌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말을 표현을,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왜 부르라 그러냐면 표현을 하라 이겁니다.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 이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노래를 시켰습니다. 동동분리에서 모였습니다. 예? 같이 동동분리에서 모였지 표현을 쓰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5초까지 하는데 지금은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요. 서로 알면서도 표현을 못해가지고 하나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꼭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만남 법.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점심이 동평 맛집에서 먹습니다만 매일 여러분들 걱정을 합니다. 점심에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뭐 국밥을 먹을까, 맨날 걱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 뭐를 선택할까? 자리 잡았네. 버스 타고 갈 건가, 전철 타고 갈 건가, 기차 타고 갈 건가, 항상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요. 커져버렸잖아. 옛날 주영 우리가 여주시장 주영. 잘 안 나오니다만 우리는 지금 선택을 자기 기준, 자기 분수에 맞는 선택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애가 뭐 어디 학원에 갔다 오지만 영어를 몇 마디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 집 애는 학원에 안 보내는 줄 알고 그 부모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 떨어지는 것 같은 느끼면 당장 그 다음날 가서 학원에 신청합니다. 남 따라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살이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선택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 나가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스트라고 뒤에 있습니다. 그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뭐 가지 않는 길 선택하는 그 시가 있다. 그죠?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고 하나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근데 자기는 먼 훗날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잘 선택하는 것이더라.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바들바들하게 나는 건 남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남 따라 하는 것보다가 내 스스로 내가 개척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존과 테리라는 두 사람이 미국에 있는 고아원에서 미국 고아원에서 18살까지만 고아원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넘으면은 밖으로 나가는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존과 켈리가 두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데 기차에 가가지고 표를 두 개를 구했어요. 하나는 뉴욕표고 하나는 보스턴표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성공해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조는 보스턴 가는 표를 받았고 켈리는 뉴욕 가는 표를 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에서 물어봤어요. 뉴욕은 어떠한 곳이고 보스턴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니까 뉴욕은 경제적이 아주 치열한 곳이다. 살벌하다. 그 대신 돈 벌기는 좋다.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보스턴은 사람이 인심이 후배해가지고 누구든지 굶지는 않고 거지도 다 밥을 얻어가지고 먹고 지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살기 편한 곳은 보스턴이 더 살기가 편하다. 그 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보스턴에 가서 남한테 뭐 이렇게 신세지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뉴욕으로 가서 멋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걔를 보고 너 우리 둘이 집도 바꿀래? 걔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보스턴 가는 게 더 좋아. 뉴욕에 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 치열한 경쟁에 내가 이거 살아낼까? 오히려 보스턴에 가서 살면 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표를 바꿔왔어. 그래서 저는 뉴욕으로 가서 뭘 하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뉴욕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스팔트고 흙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흙을 사용해서 화분을 길러가지고 팔면은 밥을 먹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뉴욕 변들에 가서 흙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화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뉴욕 사람들이 아스팔트만 있는데 화분을
가져오니까 이 짤판이 되랍니다. 그 열심히 팔아가지고 방도 전세방을 그래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는 일이 보니까 그 건물 청소는 모두가 열심히 일해 하는데 간판은 이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청소를 시키면 건물만 하지 간판까지 한다는 그게 기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야, 저 간판을 한번 청소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간판을 딱 가져왔어요. 이 아주 깨끗하고 불도 어둠침침하던 그 간판이 깨끗하게 닦이고 불도 잘 비치고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 화분도 팔면서 그 간판을 닦다 보니까 간판을 만들어 달라는 이 부탁도 주문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간판 전문 그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도 한 100명 되고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그 한 3, 4년 있다 보니까 돈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나도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여행을 갔어요. 덕등실에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부산에 딱 내려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누가 1달러만 좀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보던 사람이야.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래 쳐다보니까 바로 얘가 이 켈리라. 야, 그걸로 들어가서 너 켈리 아니냐? 그래 맞아. 보니까 좋은 의리의리한데 아주 멋진 신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니? 난 뭐 학교에 뭐 겁이 나서 잘 다른 건 못하고 그 노숙자 하나를 만나가지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저 기차 밑에 노숙하면서 같이 이렇게 돈을 얻으니까 돈 그래도 주더라.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 사람 되는 거지. 자기 있는 돈을 다 들어가지고 주면서 너 앞으로 3년 뒤에 나를 찾아오자. 그래 너가 새로운 삶을 도전해서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회사가 몇 개 되니까 하나 떼가지고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주고 헤어졌는데 3년 뒤에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내가 너한테 회사 안 받아도 돼. 도움 안 받아도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밥은 하고 간판하는 걸 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괜찮아. 나도 회사도 며칠 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 자기가 뭐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 알라스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라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1867년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 2세라는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서부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알라스카를 통치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공무원도 거기서 기껏해야 곰 몇 마리 나오는 것밖에 곰들 몇 개 얻는 것밖에 없는데 비용은 몇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때 마침 러시아는 오스만 트루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거 별로 없는 땅 저거 팔아버려도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때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720만 불에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싼 돈으로 72억 대가 얼마나 쌉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샀다고 미국 국무부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 아무 쓸모없는 걸 왜 지금부터 한 160년 정도 전이니까 그렇죠? 그 필요없는 걸 그걸 왜 사느냐? 곰 호텔 지으려고 그걸 했느냐? 곰 발바닥 핥으려고 그걸 사느냐? 막 비아냥거리고 엄청나게 인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 20년 뒤에 알라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 필요한 땅이다. 그로부터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요걸 덜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 그거 안 샀으면 어떨 뻔 했느냐. 세계 주석이 80%가 나오고 구리가 30% 나오고 지금 거기에 묻힌 가스, 석유 매장량이 미국이 100년스럽게 거기에 묻혀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얼마나 그 노지입니까? 옛날에 그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을 갖다 거기 갖다 놓으려고 배에 싣고 안 갔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선을 넘으면은 전쟁하겠다. 코 밑에다가 코 밑에 큐바에다가 핵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싣고 가다가 그 선까지 가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고 케네디가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만약 알았을까, 예. 지금도 러시아 땅이라면 핵 갖다 놓으면 미국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군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미국의 5 대통령, 5대 대통령 안에 이 henry 조선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선택을 잘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선택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다. 나의 존엄성,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라. 그게 나를 막는 그물이다. 한계라는 건 자기가 정해놓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 인간한테는 무한한 전제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스스로가 막지 마라. 미래에 대한 내가 앞에도 내가 설명했던 희망, 꿈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생각도 못하던 힘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 미래에 내 꿈, 목표가 있으면 간절히 바라는 그 목표, 꿈이 있으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 힘이 솟죠. 그게 기다림이죠. 기가 살아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그 꿈을 지금 땡겨서 지금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지난번에 제가 시각과 하라 이랬지요. 그걸 써가지고 자기 배방박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항상 그걸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실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시간이 마무리가 좀 안 해서 요 정도로 하고 동태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박약회 신입회원 원서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한 장씩 갖고 가셔가지고 옆에 주위에 혹시 가입하실 분을 좀 추천해 주시고 내가 오늘 처음 모이기 때문에 회비 얘기를 차마내가 안 꺼냈는데 우리 박약회는 회비 1호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비가 임원단은 회장은 100만 원, 우리 부회장은 10만 원, 나머지 회원들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3만 원 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회비 실질적으로 85분밖에 회비를 안 냈어요. 여기에 등재되는 우리는 400명이 넘는데 회비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전부 해가 우리 또 본부에도 200만 원을 저희가 납부를 해줘야만 또 본부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혜가 제일 1차적으로 우리 본부에 200만 원을 먼저 내야 다른 지혜도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시는 건 우리 회비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